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감상평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SF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스릴러와 서스펜스가 적절히 섞여 있고 그 안에 관객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좋았습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는 이 작품에서 더없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감독이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죠. 자, 6월 10일에 개봉해서 국내 상영 중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Disclosure Day. 스티븐 스필버그, 말이 필요 없는 감독이죠. 영화 조스를 통해 블록버스터 영화의 기준을 세웠고 E.T., 쥐라기 공원, 마이너리티 리포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캐치 미 이프 유 캔, 레디 플레이어 원 등등등 그의 영화 업적을 설명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의 장점은 상업 영화이면서 그 안에 관객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적절히 부여한다는 겁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해서 단순히 화려한 CG로 시각적인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안에 메시지를 주어 관객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영화의 연출, 스토리, 완성도까지 전 부분을 고르게 만족하는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997년 극장에서 쥐라기 공원 2를 처음 봤을 때 영화 속 공룡들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느꼈던 충격이 3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압도적인 공룡의 모습뿐만 아니라 스토리에서 DNA 복제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점과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화 감독인 것은 분명하죠. 영화 AI와 캐치 미 이프 유 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안 보셨다면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요. 그럼 그가 올해 79세인 나이에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로 파벨만스 이후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이번 영화 로튼 토마토 지수는 평론가 81%, 관객 점수 72%로 약간 엇갈린 평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계 생명체를 주제로 한 SF 요소가 들어있지만 SF 장르보다는 스릴러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1947년 로즈웰 이후 인류의 종교적, 사회적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외계 존재의 비밀을 독점하고 관리해온 미 정부의 초법적 비밀 조직 워덱스와 이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려는 무리 간에 쫓고 쫓기는 내용입니다. 워덱스는 유출된 자료와 디바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추격신이 나오면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여러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카체이싱 액션도 있고요. 워덱스는 정부의 비밀 조직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국방부와 FBI 등 미국의 최상위 기관과 동등하게 그려집니다. 우리에게 킹스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콜린 퍼렐이 워덱스의 수장인 노아 역할을 맡았고요. 반대편 무리의 수장으로는 최근 영화 마이클에서 마이클의 아버지 역을 연기한 배우 콜먼 도밍고가 휴고 역으로 열어납니다. 노아는 워덱스의 존재 의의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어떻게든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휴고는 반대로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신념과 진실에 대한 정의가 서로 대립합니다. 외계 존재에 대한 진실에 대해 노아는 아직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게 알려지면 세상은 공포와 혼돈이 가득 찰 것이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휴고는 이 진실이 가리우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진실을 받아들이는 몫은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관객에게 어느 것이 정의인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이와 연결되어 종교적인 문제도 언급되는데 인간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외계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특히 다니엘의 여자친구인 제인이 과거 수녀원 생활을 했다는 설정으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 철학적인 질문에 관객들이 한 번쯤 고민하게끔 영화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오래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화 내내 쫓기는 주인공에게 몰입되어 봤고 영화의 전개는 빠르지 않지만 2시간 25분이라는 상영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대체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모든 떡밥이 25분 동안 몰아치듯 풀립니다. 추격신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유치하게 보이는 구간들도 있지만 영화의 중심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해서 관객들이 끝까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주연인 에밀리 블런트의 갑작스러운 연기는 어색함 없이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이게 상황에 따라 마가렛이 연기하는 감정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색하거나 손발이 오그라드는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연출도 연출이지만 에밀리의 전혀 어색하지 않는 연기가 영화의 완성도를 두세 단계 끌어올린 느낌입니다. 몇몇 씬은 거의 마가렛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씬이라 더욱 기억에 남네요. 워덱스의 수장 노아는 극중에서 빌런처럼 그려지지만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관철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막역한 악역이 아니라 보기에 따라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캐릭터가 표현돼 좋았습니다. 그와 대치되는 휴고도 노아와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로 무리를 이끌고 워덱스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과 결말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신점을 끝까지 유지하며 주인공 일행을 이끌고 안내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주인공에게 말도 없이 어떤 행동을 준비하거든요. 이 부분은 결말부에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선과 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을 위해 주인공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가진 신념을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는 개봉 첫 주에 1,400억 원을 벌어들이며 흥행했지만 손익분기점이 3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국내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나 상영 시간을 찾기 힘들다는 거죠. 현재 시점으로 영화가 개봉한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상영 횟수와 시간대가 너무 적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관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분명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DC의 슈퍼걸이 개봉하고 7월에는 마블의 스파이더맨 개봉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영화관에서 이 작품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스티븐 스필버그를 좋아하고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개봉이 끝나기 전에 빨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눈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